이제 오늘부터 모강 시작인데 가볍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문제가 좀 어려웠죠. 어려운 거 맞아요. 네, 일부러 1회차에 좀 어렵게 됐고, 물론 난이도 자체도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푸신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90분 동안 이렇게 시험 보신 그 연습을 많이 안 하셔서 아직 감이 안 올라오지 않아서 인 이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첫날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거의 매 시간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인사혁신처가 아니니까 너무 그 뭐 점수 자체에 대해서 의미 부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는데 점수가 잘 나오면 아 내가 이제 열심히 좀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대다수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아 점수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라고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그냥 내가 그만큼 보완할 부분이 많으니까 정리를 좀 착실히 해둬가지고 좀 더 발전한 계기로 삼아야겠다. 아, 너무 뻔한 말 하죠. 네, 어쨌든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좀 점수가 낮아서 그런지 별로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10시 한 2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20분까지, 그러니까 한 12시 반 이 정도까지 할 거예요. 한 번 정도 나눠가지고 2번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 제가 해설집 말고 기출 참고 자료라고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면서 참고한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문제와 비슷한 포인트로 물어보는 기출 문제를 제가 가져와서 정리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중에서 이제 기출과 비슷한 문제도 있고 다소 실험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사실 물어보진 않지만 제가 의도한 바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보시라고 다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오늘 좀 점수가 낮긴 한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제 보시면 지금 그 비농가와 농가에 관한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뭐 1, 2번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푸셨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 푸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료 보는 연습도 많이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풀면서 당황스러웠던 이유가 사실 문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자료들이 많아서일 거예요. 그쵸?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다 처음 본 자료예요. 걔네들 미리 공부하고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본 자료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제 생각에는 첫걸음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문제에 그림 두 개를 보시면 이 두 개의 그림에 대한 연관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림은 농가와 비농가의 각각의 가구당 또는 1인당 소득 수준이고, 그림 이 제목을 보니까 가구당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과 농업 외소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구당 소득을 그림 2에서 구체화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각 주식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그림 1의 가구당 농가 소득, 즉 진한색 음영 막대 그래프와 그림 2의 막대 그래프 합이 동일해야 맞는 자료예요. 그러겠죠? 지금 어차피 그 농가 소득 중에서는 농업 소득과 농업 외소득 이 두 개의 합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료 간의 관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1번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80년에 비해서 90년 가구당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 차지한 비중 감소했다. 그러면 그림 1에 있는 수치가 분모, 그림 2에 있는 수치가 분자가 되겠죠. 네,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인데 1970년 가구당 사람 수는 농가 가구가 비농가 가구보다 많다라고 해놨죠. 네, 니은은 한번 볼게요. 기출과 연계해서 보도록 할 텐데, 가구당 사람 수는 일단 이게 되겠죠. 가구당 뭐 인구, 가구당 사람인데 이거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사실 지금 그림에서 제시된 그림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일단 이 가구와 인구가 각각 들어가 있는 가구당 농가 소득, 그 다음에 1인당 농가 소득을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미리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얘예요. 얘가 얘인데 사실 얘는 각각 분모와 분자가 나뉘잖아요. 분수 형태로. 그쵸? 1인당 소득이니까 인구분의 소득, 여기도 가구분의
소득이 될 테니까 정리하면 가구분의 인구가 돼서 다시 말하면 니은에서 의미하는 가구당 사람수, 즉 가구당 인구수는 지금 결국은 1인당 소득분의 가구당 소득으로 변환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와 유사하게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기출 참고 자료 한번 볼게요. 네, 1페이지를 보시면 네, 같이 펴놓고 옆에 같이 끼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 1번 보시면 2013년도 26번에서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 A에서 이 마을 주민의 재산 상황인데 지금 리을만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리을에서 젖소 한 마리당 경지 면적, 돼지 한 마리당 경지 면적 모두 D마을이 이 마을보다 좁다라고 했는데 지금 젖소와 돼지의 각각의 개체 수를 알려주고 면적을 가려놨어요. 마치 면적을 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 각조의 그 경지 면적의 그 괄호를 구해서 본 게 아니고 가구당 면적과 가구당 개체수로 도출을 해야 돼요. 네, 그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문제도 지금 네, 리을에서 젖소 한 마리당 경지 면적, 돼지 한 마리당 경지 면적 전부 다 뭐 가축이라고 해볼까요? 가축당 면적이 될 텐데 얘네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괄호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양변에 그 지금 가구 수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아래 분모는 가구당 개체수 그리고 위는 가구당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은 직접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가구수와 지금 그 가구수와 각 개별 항목별 면적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개체수가 주어져 있는데 굳이 가구당 개체수를 준 이유는 이 항목을 이용하라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가지고 도출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똑같이 가구로 나눠주면 가구당 면적, 가구당 개체수가 될 테니까 이걸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된다.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1번 문제 니은도 마찬가지죠. 지금 물어보는 것은 가구당 사람수, 즉 가구당 인구인데 얘네들을 지금 주어진 정보에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식변형. 소위 말하는 이제 번분수 형태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제와 2013년 26번 문제 엮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보시면 네 이제 비농가 소득의 증가폭 네 다시 1번 문제로 돌아오셔서 비농가 소득 증가폭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각 조사 연도별로 증가폭 커진지 여부 보시면 되겠죠. 네, 2000년도에는 90년도에 비해서 전년 대비 가구당 비농가 소득폭이 작아져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을 총소득은 사실 전체 가구 또는 인구가 주어져야 할 수 있죠. 지금 주어진 정보는 가구당 또는 1인당 그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림 1의 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니에요. 사실 비율이에요. 비율. 둘 다. 1인당 또는 가구당이 붙는 비율이고 실제 소득, 즉 총소득을 도출을 하려면 분모에 들어가는 가구나 인구가 제시가 추가로 되어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 문제 많이 맞추셨고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인데 2번 표가 좀 특이하죠. 지금 전체가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근로자이고 비임금 근로자는 프리랜서가 포함된 수치래요. 그렇죠? 만약에 비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를 제외한 수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 표에서 비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를 빼주면 되겠죠. 네, 일단 보기를 보시면 네, 이번 문제 기억 여성 근로자 중 임금 근로자 차지한 비중과 여성 비임금 근로자 중 프리랜서가 차지한 비중의 격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기출에서 누누이 여러 번 물어보는 포인트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 비율 자체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대인지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일단 이제 함정이 하나 있긴 한데, 일단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여성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 프리랜서의 비율이에요. 이게 지금 2298 분의 172가 되겠죠? 네. 딱 보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이거는 적어도 10%는 넘지 못하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이다 도출한 게 아니고 얘는 지금 10%를 미치지 못한 수치잖아요. 그렇죠? 229를 넘지 못하니까, 따라서 10% 미만이니까, 만약에 기억에서 물어본 대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려면, 다시 말하면 지금 근로자, 여성 근로자 전체 중 비근로자가 차지한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되겠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정확한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일단 10% 넘지 못했으니까 얘가 30%를 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분자가 비임금 근로자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2298은 맞아요. 근데 분모는 지금 근로자예요. 근로자. 따라서 임금과 비임금 각주 체크 꼭 해 두셔야 돼요. 이거 놓치신 분들은. 그쵸? 근로자라고 했잖아요. 여성 근로자 중이라고 했으니까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수치를 합하여서 보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분모에 들어갈 수치는 5025와 2298이니까 7323이 돼요. 따라서 7300의 30%를 넘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 퍼센트 포인트를 묻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되게 많은데 제가 딱 두 문제만 가져왔고, 그 기출 참고 자료 잠깐 볼게요. 네. 기출 참고 자료 아까 봤던 2013년도 26번 옆에 2014년 36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서도 문제 2번에서 A국 학교급별 특수학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디귿에서 전체 사립학교와 전체 국공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차이는 50%포인트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제가 답을 드려버렸네요. 이 50%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지금 일단 전체 사립학교와 전체 국공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볼 때 지금 일단 좀 간단해 보이는 것은 국공립보다는 사립이죠. 그쵸? 국공립은 7,500분의 5,700, 사립은 800분의 100이잖아요. 그쵸? 800분의 100이니까 일단 10%는 넘지만 20%는 넘지 못해요. 여기서도 지금 20%를 넘지 못하니까 나머지가 70%를 넘으면 이 차이가 50%포인트가 돼요. 네, 이렇게 도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할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인지 도출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